카운트 커피를 운영하고 있는 최민종이라고 합니다. 지금 본점 같은 경우는 새로 오픈한 게 아니라 이제 이전, 이제 선화점 같은 경우는 이제 2년 차서 올해 11월 달에 이제 2년이. 그 전에 원래 본점은 도안동에서 한 3, 4년 이렇게 하다가 선화점이 2호점이고 이제 도안점에는 로스터리랑 카페 같이 이렇게 운영을 하다가 이제 좀 본점에는 로스터리랑 카페가 좀 나눠져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되게 호소해야 돼. 우리 로스터리야 막 이런 느낌이 있어서 좀 그냥 자연스럽게 손님들이 보셨으면 좋겠다 해서 좀 여러 가지 뭐 문제도 있었고 해서 이번에 좀 합쳐서 본점 이전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건축가이신데 저도 좀 몰랐는데 성장하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저도 이 공간 같은 거를 보러 다니는 거나 좀 요소 같은 건축 요소라던가 디테일한 요소들 보는 거를 생각보다 즐거워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는 커피가 관심이 없었었는데 이제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기 시작했어요. 카페 한창 이제 막 인스타그램이나 뭐나 할 때 이제 뭐 감성 카페들도 많고 이러니까 공간을 보러 많이 갔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막 공간마다 뭐 시그니처 커피 근데 거의 아이스 아메리카노 마시거든요. 근데 돌아다녀 보니까 되게 다 맛이 너무 틀린 거예요. 어떤 데는 진짜 너무 맛없고 어떤 데는 진짜 너무 맛있고 갑자기 호기심이 너무 들어가지고 그냥 커피를 조금 배워보게 됐어요. 그런 취미적인 요소가 뭔가 제 또 직업으로 좀 이끌어주게 된 요소이지 않을까 싶어요. 몇 살 처음 커피를 시작하신 거예요? 본격적으로 한 건 24살 때부터 시작한 것 같아요. 저는 진짜 꾸준한 것 같아요. 네. 저는 휴일 가진 적이 거의 없어서 초반에 막 매출 0원 나와도 무조건 한 가게 14시간 열고 빵원 나온 적도 되게 많아요, 초반에. 네. 근데 진짜 집 갈 때 막 눈물 날 것 같이 막 원래 차 타고 집 가거나 어디 이동하면은 뭐 라디오라던가 음악을 틀어놓잖아요. 근데 그런 날에는 아무것도 듣고 싶지가 않아서 네, 눈물을 흘리진 않았는데 뭔가 이제 그런 분위기를 좀 즐기긴 했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나오든 안 나오든 그냥 계속 그 자리에서 열심히는 했던 것 같아요. 막 빵원 나왔다고 해서 주눅 들진 않고 저도 초보니까 마케팅 어떻게 하지? 어떻게 더 알리지? 그리고 손님들이 좋아하는 게 뭘까 하면서 점점 변했던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을 3가지 분류로 많이 나눴어요. 커피 시장을 바라보면서 진짜 카페인을 원해서 저가 커피를 찾으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공간적인 요소, 그냥 뭐 저희 밥 먹고서 어디 가지 하면 특히 대전이 이런 문화적인 요소라던가 공간이 크게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솔직히 대전이 카페가 되게 많은 것 같거든요. 좀 컨텐츠라던가 서울 가보면은 밥 먹고서도 뭐 쇼룸이라던가 전시라던가 이런 거 보러 갈 때가 너무 많잖아요. 근데 대전은 그런 게 없다 보니까 밥 먹고 영화를 보러 간다던가 카페를 보러 가는 거 되게 한정적이다 보니까 좀 그런 공간적인 요소들을 즐기시러 오시는 분들, 그리고 커피에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커피 대회도 나가보고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이제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되게 딥하게 좋아하시는 분들이 꽤 있구나. 그래서 그 커피 라인업 보고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또 좀 저는 스몰 토크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커피 가지고 되게 이런 스몰 토크를 하는 문화가 되게 좋아서 좀 이제 두 번째랑 세 번째 요소를 좀 융합시켜서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해서 좀 그렇게 점점 본점은 점점 그렇게 막 인테리어도 다시 다 갈아엎고 하다 보니까 좀 괜찮아진 것 같아요. 커피로 손님들이랑 소통하는 게 너무 재밌으니까 막 로스팅을 하다 보니까 되게 막 커피도 되게 사람 같더라고요. 브라질, 에티오피아, 뭐 콜롬비아 뭐 이런 진짜 같은 나라여도 로스팅 프로파일이 다 틀리고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물들도 똑같은 생두를 프로파일만 다르게 해도 느낌이 되게 많이 달라져요. 그러다 보니까 커피도 사람이랑 되게 닮아있다? 이런 느낌들도 있고 되게 변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커피 자체가
이런 되게 다양한 변수들이 좀 되게 매력적으로 계속 커피를 하게 할 수 있는 요소들이 아닐까. 되게 좀 진료하거든요, 뭐를 하나 하면은. 그래서 어머님이 항상 이제 키우실 때 너는 진득하지 못하다 이런 게 있었는데, 커피는 뭐 하나를 바꾸면은 막 다른 몇 가지가 또 변하고 이러다 보니까 되게 그래서 좀 재밌는 것 같아요. 좀 운 좋게 23년도에 커피도 국가대표 선발전 같은 거를 해요. 아, 네. 이제 커피 시장에 대해서 아직 크게 소비자분들이 모르시지만, 뭐 저희가 운동하는 것처럼 막 다른 나라 국가대표들이랑도 모여서 이제 대회를 열거든요. 근데 이제 막 생중계하거나 막 저희 TV에서 나오거나 그러진 않아요. 근데 유튜브 채널이나 이런 데서 찾아볼 수 있지만, 근데 되게 그런 국가대표 선발전인데 거기 첫 출전해서 그래도 결선까지. 네. 근데 이제 저는 되게 당연히 안 붙을 줄 알았어요. 진짜 열심히 준비했는데, 왜냐면 거기 워낙 유명하신 분들도 많이 나왔었고, 근데 이제 대회 현장 가보면 유명한 사람들끼리 서로 막 인사하고 하다 보니까 저는 네, 아시는 분도 없고 그냥 구석에서 이러고 있으니까 이렇게 그냥 제가 준비해온 것만 하자 하고서 이제 결과 발표하러 갈 때는 애초에 서울 또 올라가지도 않았어요. 떨어졌거니 하고. 근데 이제 유튜브 방송으로 보고 있는데 갑자기 제 이름이 불린 거예요. 네네. 그래서 헐 대박이다 하고서 그런 거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국가대표 선발전이나 커피가 이제 뭐 국가공인 자격증이나 뭐 이런 게 아니다 보니까 협회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대회도 되게 많고. 그래서 23년도에 커피에 좀 집중해서 했었을 때는 다 그래도 파이널리스트까지는 다 올라가서 손님들이 다 카운터 커피 뭐 이런 식으로 하시는데, 카운트란 뜻이 세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근데 커피 한 잔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면은 좀 저희는 좀 가치 있는 한 잔을 되게 중요시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면 씨앗부터 가서 보면은 뭐 농장주가 커피 체리 브릭스를 잰다던가, 로스팅할 때 저희도 막 숫자에 관련된 거에 되게 민감해요. 온도라던가, 그리고 저희가 추출할 때도 뭐 원두 몇 그램을 도징을 하고 거의 다 그렇게 좀 가치 있는 한 잔을 만드는 데 있어서 프로세스가 어떻게 보면 다 어떤 걸 세고 있더라고요. 뭐 커피 점수를 매긴다던가 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세고 있다라는 행동이 좀 공통적인 분모다 보니까 우리가 가치 있는 한 잔을 만들려면은 모든 프로세스에서 있어서 좀 카운트한다 라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형용사로 쓰면 중요한이라는 뜻도 있어서 좀 이런 세는 행동 프로세스 자체가 중요하다 우리한테는. 그래서 그냥 누군가가 봤을 때는 그냥 커피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나름대로 우리 철학 그대로 좀 카운트해서 나가자 라는 뜻으로 이제 좀 카운트 커피라고 지었었어요. 항상 눈여겨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인스타로 보면은 이제 공사 작업물들을 올리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또 그분들이 하신 공간을 꼭 가봐요. 사진으로 보는 거랑 가서 보는 거랑 또 틀리기도 하고, 그리고 실제로 보면 또 느낌이 뭐 색감 보정 같은 거 들어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요즘은 갔었을 때 되게 좋은 감정을 많이 느끼고 나온 작업물 만드신 분들을 이제 컨택을 미리 해놓죠. 선화점 같은 경우는 다른 분한테도 했었고 여긴 또 다른 분한테 했었어요. 일단은 당연히 원가 절감도 있을 뿐더러 본질이 저희한테서 나오다 보니까 로스팅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다 틀리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로스터리마다 추구하는 방향이라던가 좀 좋아하는 스타일이 있어요. 그리고 로스터기 뭐 성질마다도 결과물이 다 틀리게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원하는 거를 소비자들한테 전달을 해야겠다는 메시지가 일단 가장 크다 보니까 그래서 직접 로스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로스팅하는 거를 좀 좋아해요. 네, 그리고 옛날부터 좀 집에서 있었을 때 부모님이나 이렇게 맛있는 걸 해주는 거를 좋아했어요. 반응을 보고 좋아하는 거에서 좀 되게 만족감, 성취감을 많이 느꼈었는데, 어렸을 때부터 약간 뭐 막 우렁쌈밥 해드리고 그런 거에서 더 성취감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일단 너무 다양한 커피들이 계속 나오고 이 커피 생두를 가지고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도 틀려지고, 그리고
손님들 반응 보는 게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그 호흡하는 느낌이 있어요. 매체? 소프만의 매치. 네. 일단 핸드들이 비싼 커피는 당연히 좋지만 잘 볶인 에티오피아 워시드 커피를 좋아해요. 먹는 아메리카노 같은 경우는 이제 지용성 성분을 가진 커피라 뭐 콜레스테롤이나 지방 같은 것도 좀 있다 보니까 건강상으로 봤을 때는 드립 커피가 더 몸에 좋아요. 건강에. 네. 근데 아메리카노 같은 경우는 확실히 빨리 나올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고, 그리고 대중적으로 많이 드시다 보니까 좀 이미 길들여져 있는 듯한 느낌이라 뭐가 장점이라고는 말을 못 하겠고, 원두에 따라서도 많이 틀려지다 보니까 맛이, 커피는 아무래도 개인 취향이 가장 많이 드러나다 보니까 에스프레소는 저는 가장 즐겨 마실 때는 일단 세팅 잡을 때 무조건 마시게 되다 보니까 디저트랑 페어링 할 때가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드립 커피 같은 경우는 저희 같은 경우 배전도가 다 낮단 말이에요. 이제 배전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커피가 가지고 있는 좀 개성이라던가 본질적인 향미들이 되게 많이 나타나거든요. 드립은 그런 향미들을 좀 느끼려고 하다 보니까 페어링 하기보다는 좀 온전히 그 커피를 즐기는 거를 저는 선호를 하는 편이지만, 아메리카노 같은 경우는 되게 막 달고 뭐 시고 뭐 되게 감칠맛 나거나 단짠단짠한 디저트랑 막 입에 우겨 넣고 그 좀 초콜릿한 커피를 넣었을 때 그 좀 중화시켜주는 그 느낌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드립 같은 경우는 건강에도 좋고 확실히 아메리카노보다는 좀 깔끔한 느낌이 특징인 것 같아요. 운영 철학에 있어서는 구성원들이 가장, 제가 1인 브랜드도 아니다 보니까 옛날에는 1인 브랜드로 천천히 크자 대회도 나가보고 확실히 팀원들이 필요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브랜드를 만드는 건 결국엔 구성원들이고, 구성원들이 이제 한마음 한뜻으로 모여야 더 성장 속도가 빠른 것 같아요. 저희는 대전을 좀 대표하는 로컬 브랜드가 좀 되고 싶어요. 왜냐면 지금은 아무래도 대전하면 성심당 뭐 이런 게 되게 많잖아요. 근데 성심당 말고도 되게 잘하시는 빵집도 많다 보니까 뭐 성심당처럼 되게 커지고 싶어요 이런 것도 있기는 하지만, 대전 왔다 하면은 빵집 말고 뭐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꼭 한 번씩 들려갈 만한 그런 로스터리 브랜드가 되고 싶습니다. 카운트 커피 화이팅!